네, 장관님, 지금, 여러 가지 미투 운동이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 접근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우리들의 이해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사회 모든 계층에서 지금 미투 운동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가해자가 좀 유명인인 사람일 때는 피해자가 얘기하기가 좀 더 나은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론의 지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각계각층에서 피해자들이 어떤 권력자들의 성범죄를 고발하는 이런 상황에서 또 얘기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이제 제가 자료에서도 좀 찾기가 조금 어려웠는데 누구냐 하면 예를 들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지구에 가장 취약한 그런 여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지난 3월 9일 날 이주 여성들의 성폭력 미투 발표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미투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 사실 굉장히 심각한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여기 이제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피해 사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것처럼 뭐 친언니 결혼식 참석자 방한했다가 형부가 될 사람한테 성폭력을 당했다. 그다음에 잠금 장치가 없는 숙소에 성폭력을 당했다. 뭐 마사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이주여성 인권센터하고 대구 이주여성 상담센터가 접수한 내용 보면 지금 농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 중에서 12.4%가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고 36.2%가 다른 사람의 피해 경험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농업 여성 노동자들이 어떤 곳에서 하는지 그런 이제 영화를 만든 적이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굉장히 정말 놀라실 거예요. 엄청난 이런 상황이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러한 이런 가해자의 64%가 한국인 고용주나 관리자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실제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이 굉장히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같은 경우 보면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요. 한국말을 잘 못해서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한국에 사는 사람은 한국말 잘하는 게 너무 당연하지만 이분들은 일단 한국말을 못해요. 그다음에 여기 시스템 전혀 모르기 때문에 어디다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게 이제 한국에서 추방될까봐 이런 이유 때문에 도움을 요청 못합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도 어디 또 도움을 요청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주 여성들이 성폭력을 당하고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고용 허가제의 사업자 변경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폭력이나 성희롱을 당해도 직장에서 사실은 더하면 직장에서 이제 가해자 피해자를 분리하고 이에 마땅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문제는 이 고용 허가제로 인해서 고용주 승인 없이 외국인 근로자 사업성을 옮길 수가 없어요. 근데 앞에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가해자의 64%가 고용주나 관리자인 경우이기 때문에 이거는 외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정도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문제는 사업자를 그래서 만약 내가 성폭력 성희롱 당해서 무단 이탈을 했어. 그렇게 되면 불법 체류자가 돼요. 그래서 이 불법 체류자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더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주 여성 노동자들이 굉장히 심각한 성희롱 성추행을 당해도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고 가해자들이 고용주나 관리자인 경우 대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문제를 고스란히 당하거나 아니면 이 상태로 뭐 아주 심각한 죽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이르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결혼 이주 여성 노동자들 같은 경우도 신분이 불안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친족 성폭력을 당해도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부 남편들이 법무부의 간이 귀화 적격 심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이래서 떠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결혼 이주 여성들에 대한 친족 성폭력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가해자가 유명이나 권력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평범한 혹은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사회에서 평범한 남성들 같은 경우도 이주 여성들에게 굉장한 권력자이고 엄청난 피해를 지금 이주 여성들이 입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016년 12월에도 이주 여성 성폭력 실태 토론을 했었고 그래서 이주 여성들에 대한 어떤 예산도 지원해야 되고 또 실태 조사도 해야 된다 이런 제안을 드렸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에 대한 조사, 실태 조사라든지 또 폭력 피해 이주 여성을 위한 국가 상담 지원 기관 이런 게 안 되고 있어요. 이거 왜 그런 겁니다, 장관님? 예, 일단 지금 다문화에 대한 실태 조사는 통계청에 올해 16억이 잡혀서 이제 그 실태 조사를 진행을 할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 일단은 저희 다누리 콜센터를 통해서 접수를 받고 상담과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물론 통역도 저희가 그 통역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폭력 피해 이주 여성 노동자의 경우에는 굉장히 더 저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폭력 피해를 신고하는 즉시 사업장을 변경하는 조치를 하거나 성폭력에 취약한 기숙 환경에 대해서는 제재 규정을 지금 마련하는 어떤 것을, 조치가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거에 지금 대해서 말씀하신 게. 지금 조치를 저희가 고용노동부와 함께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 다누리 콜센터나 이 우리를 통해서 혹은 지원을 받는 경우는 체류 허가가 없는 경우에도 지원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저희가 이 부분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예. 이 체류 자격과 네. 또 고용 불안에 대한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여가부 혼자서 해결할 수는 없지만 이거 해결을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이 폭력 피해 이주 여성들한테 강제 출국하게 되는 맨 나중에는 그거는 또 다른 2차 피해예요. 왜냐하면 이 이주 여성들의 입을 틀어막는 거거든요. 그런 강제 출국이 두려워서 말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성폭력 피해 즉시 사업장 변경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성폭력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들에게는 이 문제 해결이 되고 치료받을 수 있을 때까지 치료를 보장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여성가족부에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고용허가제 취업교육 과정에서 사업자 근로자 대상 성인권 감점의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해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 마련하실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폭력 피해 이주 여성의 복합적인 문제를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폭력 피해 이주 여성 전문 상담소를 2019년에 신설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추진하고 있고요. 그 사이는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우려 사항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가능하면 그런 일이 발생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맞춤 서비스를 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정춘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존경하는 자유한국당의 윤종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일단 네. 화면 한번 보시죠. 우리 여당의 유력 차기 대권 주자였던 안희정 충남도지사 경찰 출두 모습입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시죠. 이거는 연극계의 대부 이윤택 씨 모습입니다. 기자회견에 앞서 리허설을 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몸매를 맡기도 했는데,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유명 인사들의 과거 성추행 의혹이 지금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장관님,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미투 운동을 우리가 비추어 볼 때 그동안 성추행, 성폭행 등 이 성범죄는 신고와 처벌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네. 피해자는 소가리에 그치면서 넘어갔던 사례가 많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그런 장입니다. 우리 여가부도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부족했던 부분을 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현안 질의를 토대로 그간 잘못된 사안들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고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2차 피해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신고를 해도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첫 번째고, 두 번째는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증거 부족으로 가해자가 무죄로 판명됐을 경우 신고 피해자는 무고죄나 명예훼손죄 등으로 다른 형태로 고소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예. 실제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고, 이번에도 다수의 사례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가부 차원에서 어떤 대책 마련하고 계십니까? 네, 여가부 차원에서는 첫 번째로는 신고를 활성화하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쉽게 접근하고 익명으로도 신고를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이 두려움 없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인 신고 체계를 마련을 예, 피해자가 하겠습니다. 성범죄 당했을 때 이들 제대로 증명해가지고 가해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죠? 네. 성희롱, 성추행처럼 증거가 남지 않는 이런 성범죄는 반복될 개연성이 높습니다. 예.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앞에서 말씀이 계셨지만 반드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교육이 일찍부터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어떻게 예, 생각하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예. 피해자가 성범죄 신고했다고 해서 직장 내에서 따돌림 당하거나 불이익 받는 일이 발생하는 일 많죠. 그럴 그렇습니다. 경우 예. 방지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2차 피해를 최대한 막을 뿐 아니라 이번에 저희 여성가족부가 새로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은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피해자가 3개월 후에, 6개월 후에, 9개월 후에, 12개월 후에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지 직장에서 네. 실질적으로 소외되고 그 직장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지 않는 것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저희가 사례 관리를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2017년 한국 성폭력 상담소 그 상담 통계를 보면 전체 성범죄 가운데 지인에 의한 성범죄가 86.3%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한 직장 내 성범죄가 14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알고 계시죠? 네. 성범죄로 인정됐을 경우 가해자가 같은 직장에 복귀하는 것을 방금 금지시키는 그런 부분, 피해자에게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네. 예, 무엇보다 지인에 의한 성범죄가 차츰 정도가 심해지고 있는데 범죄가 심해지기 전에 가해자에게 경고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성범죄를 증명하기 어렵거나 피해자가 정식 사건화를 꺼리는 경우에는 해바라기 센터 이런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가해자에게 경고를 하는 조치는 더 큰 성범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직접 본인이 못했을 경우, 하기 힘들 경우에는 타 공신력 기관을 이용해서 이렇게 경고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해바라기 센터뿐 아니라 다른 부처에서도 행정 조치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상대 변호사들에 의해서 성경험이나 병력 등 추궁받거나 문란한 사람으로 몰리는 이런 2차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님 어떻게 뭐 대책이 있습니까? 예, 그간 사실 여성가족부가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를 해왔지만 그 국선 변호사를 통한 무료 법률 지원서도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성희롱 성폭력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 변호사들이 실질적으로 사건을 담당하면서 피해자를 예. 보호하고 실질적으로 소송에서 그 이길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그렇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예. 이 서비스를 저희가 좀 개선할 예정입니다. 충분히 것입니다. 예. 해야 되고요. 2차 피해 중에 이제 많은 의원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나 무고죄의 위법성 여부 이 부분도 물론 한쪽으로만 치우쳐서는 안 되겠지만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미투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처벌 강화하는 법안이 많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역시 처벌 강화하는 것에 동의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투 운동 계기로 사회적으로 성희롱, 성추행도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을 제고해서 성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네, 윤정필 의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바른미래당의 김사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장관님, 지금
여러 가지 미투 운동이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 접근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우리들의 이해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사회의 모든 계층에서 지금 미투 운동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가해자가 좀 유명인인 사람일 때는 피해자가 얘기하기가 좀 더 나은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론의 지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각계각층에서 피해자들이 어떤 권력자들의 성범죄를 고발하는 이런 상황에서 또 얘기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이제 제가 자료에서도 좀 찾기가 조금 어려웠는데, 누구냐 하면 예를 들면 정치, 경제, 사회 분야 모든 면에서 지구에 가장 취약한 그런 여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지난 3월 9일 날 이주 여성들의 성폭력 미투 발표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미투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 사실 굉장히 심각한 이제 그런 심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이래서 떠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결혼 이주 여성들에 대한 친족 성폭력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가해자가 유명이나 권력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평범한 혹은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사회에서 평범한 남성들 같은 경우도 이주 여성들에게 굉장한 권력자이고 엄청난 피해를 지금 이주 여성들이 입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2016년 12월에도 이주 여성 성폭력 실태 토론을 했었고, 그래서 이주 여성들에 대한 어떤 예산도 지원해야 되고 또 실태 조사도 해야 된다 이런 제안을 드렸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에 대한 조사, 실태 조사라든지 또 폭력 피해 이주 여성을 위한 국가 상담 지원 기관 이런 게 안 되고 있어요. 이거 왜 그런 겁니다, 장관님? 예, 일단 지금 다문화에 대한 실태 조사는 통계청에 올해 16억이 근데 앞에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가해자의 64%가 고용주나 관리자인 경우이기 때문에 이거는 외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정도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문제는 사업자를 그래서 만약 내가 성폭력 성희롱 당해서 무단 이탈했어. 그렇게 되면 불법 체류자가 돼요. 그래서 이 불법 체류자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더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주 여성 노동자들이 굉장히 심각한 성희롱 성추행을 당해도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고, 가해자들이 고용주나 관리자인 경우 대부분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문제를 고스란히 당하거나 아니면 이 상태로 아주 심각한 죽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이르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결혼 이주 여성 노동자들 같은 경우도 신분이 불안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친족 성폭력을 당해도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부 남편들이 법무부에 간이 귀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실제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이 굉장히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같은 경우 보면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요, 한국말을 잘 못해서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한국에 사는 사람은 한국말 잘하는 게 너무 당연하지만 이분들은 일단 한국말을 못해요. 그다음에 여기 시스템 전혀 모르기 때문에 어디다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게 이제 한국에서 추방될까봐 이런 이유 때문에 도움을 요청 못합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도 어디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주 여성들이 성폭력을 당하고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고용 허가제의 사업자 변경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폭력이나 성희롱을 당해도 직장에서 사실은 더하면 직장에서 이제 가해자 피해자를 분리하고 이에 마땅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문제는 이 고용 허가제로 인해서 고용주 승인 없이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성을 옮길 수가 없어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이제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피해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것처럼 친언니 결혼식 참석자 방한했다가 형부가 될 사람한테 성폭력을 당했다. 그다음에 잠금 장치가 없는 숙소에 성폭력을 당했다. 마사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이주여성 인권센터하고 대구 이주여성 상담센터가 접수한 내용 보면 지금 농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 중에서 12.4%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고 36.2%가 다른 사람의 피해 경험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농업 여성 노동자들이 어떤 곳에서 하는지 그런 이제 영화를 만든 적이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굉장히 정말 놀라실 거예요. 엄청난 이런 상황이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러한 가해자의 64%가 한국인 고용주나 관리자였다는 것.